왜 하필 한국인 거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갔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당장 교환학생 취소하거라. 독일의 어느 한 가정집 엄마는 딸에게 한국은 절대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시는데요. 엄마와 딸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상자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 감동상자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브레멘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그리타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의 교환학생 합격자와 방문 국가를 발표하였는데요. 독일에서는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할 때 이력서를 경력에 넣을 수도 있는 건 물론 독일의 기업들은 학창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교환학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일본, 한국 세 군데 중 한 군데였습니다. 원래는 중국과 일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코로나가 불안하고 일본은 방사능이 불안해서 상대적으로 후진국이지만 궁금한 한국을 선택하였습니다. 다행히 성적이 좋게 나와서 제가 교환학생으로 뽑혔는데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은커녕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선 차범근이라는 축구선수에 대해서만 아셨고 한국이란 나라는 독일에 돈 벌기 위해 탄광 노동자와 간호사들이 많이 온 그저 아시아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후진국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았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교환학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주 연락드리겠다는 말씀과 함께 한국을 가기로 결정을 했죠. 긴 비행시간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그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제겐 한두 개의 글로벌 기업이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그저 작은 국가라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뛰어난 기술들이 생활 곳곳에 반영되어 있는 한국의 모습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항을 보면 보통 그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인천공항을 보니 한국이 얼마나 높은 첨단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의식이 뛰어난 국가인지 알 수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깨끗한 의자와 좌석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질서 정연하게 입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많았는데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하고 세련돼 보였어요. 독일 브레멘 공항과는 규모 자체부터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크기의 인천공항은 외관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쾌적했고 심지어 저희가 도착했을 때 공항 내부에서는 무인 청소 로봇이 공항을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공항도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자주 청소를 하는 편이 아니라 구석에 쓰레기나 먼지가 눈에 잘 띄곤 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제가 생활할 대학으로 이동을 해야 했는데요. 대학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따르면 공항에서 서울로 운행되는 버스들이 여러 편이니 그 버스들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적혀있는 버스 시간표가 있었는데요. 독일에서는 버스 터미널에 출발 시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예약을 미리 해도 운행하는 버스가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문자가 오는 경우도 많고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 회사에서 좌석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예약받아 놓아서 자리가 없어 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웃긴 건 버스 운행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전광판에는 멀쩡하게 운행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는 경우도 있죠. 지연 운행은 예사이고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동하지 않고 인천공항 안에서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알려준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게 가면 버스가 있겠지 하고 여유롭게 정류장으로 내려가 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버스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느린 독일과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제가 탈 차는 이미 공지된 시각에 출발했고 다음 버스가 곧 도착하니 그 버스를 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버스가 제 시간에 다니는데 시간을 못 맞추더라도 버스가 여러 대 운행되니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원의 친절한 설명은 덤이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버스가 지연 운행을 하지도 않고 게다가 버스를 놓쳐도 문제가 없도록 다음 버스가 여러 대 운행되고 있다니 저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너무나 쾌적한 버스를 타고 미끄러지듯 서울로 이동하며 빛나는 한강과 높은 건물들을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몰라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께 전송해드렸죠. 이렇게 깨끗하고 넓고 쾌적한 도시가 서울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한시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과 설명을 들은 어머니는 발전되기 이전의 한국을 생각한 것 같다며 바뀐 한국이 어떤지 많은 경험을 하라 하셨죠. 그리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진 대학교에 도착해 기숙사의 짐을 풀었는데 가만히 방에 있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나라 한국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보고 듣고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장시간 비행의 피로감은 한국의 놀라운 모습 덕분에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강북에서 가볼 만한 곳이 남산타워가 있어서 서둘러 한국의 지하철로 향했어요. 지하철에 도착하여 표를 발급하고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배가 갑자기 사르르 아파지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다소 난감한 상황이라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동전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전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제겐 신용카드와 공항에서 환전한 지폐밖에 없었는데 맙소사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동전이 없다니 배가 이제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옆에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동전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며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표정이 좋지 못한 제 얼굴을 보고 친절한 한국인은 어디가 아픈 것이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던 저는 결국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제게는 한국 동전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인은 여기서 가까운 화장실에 그냥 가면 된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주며 친절하게도 저를 직접 공중화장실 앞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동전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화장실을 들어가라는 것이냐며 다급한 마음에 그만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은 한국의 화장실은 동전이 필요 없다며 급할 텐데 빨리 들어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고 저는 그제서야 한국은 공중화장실 앞에 동전을 넣는 자판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의 경우 길거리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백화점 등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화장실 앞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 화장실로 들어가는 잠금 장치가 열립니다. 가끔은 돈을 받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곳도 있죠. 놀라운 나라 한국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전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배를 부여잡고 들어간 한국의 화장실은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 돈도 받지 않는 무료 화장실인데 독일의 화장실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함을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손을 씻는 세면대 옆에는 독일에서 볼 수 없던 액체 비누와 건조기까지 설치되어 있더군요. 놀랄 것은 이것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내부의 모든 칸에 무료 화장지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급한 불을 끄고 세면대로 나와보니 온수가 콸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화장실인데 노숙자나 지저분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죠. 저는 이러한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무료인데도 노숙자나 지저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인 듯 손을 씻고는 자연스럽게 핸드 드라이어를 사용해 손을 건조하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상인 듯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였나 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독일의 공중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길거리에 있던 모든 노숙자들이 몰려들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사용을 했을 것인데 한국은 이러한 걱정은 되지도 않는 듯 화장실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더군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독일과 또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독일은 화장실 사용료를 성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키 이상이 되면 아이들도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한국은 성인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무료였던 거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란 나라가 인프라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 부자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리고 독일과 한국의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몰려왔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화장실에서 편안히 일을 마친 저는 그 후 남산타워로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남산타워 도착 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초고층 빌딩, 숲과 푸른 공원이 어우러진 도시 전체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선남선녀의 커플들이 모여있는 곳을 호기심이 생겨 다가가 보니 사랑의 자물쇠에 행운을 빌며 서로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커플들을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종로로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최신 K-팝과 합리적인 한국 화장품 샵들이 즐비했습니다. 마침 사용하고 있던 화장품들이 떨어져서 겸사겸사 방문을 하였는데 저는 한국 화장품 샵에 있는 가격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독일에 비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에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점이 독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저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발라보고 저에게 맞는 화장품을 구매하였답니다. 여러 곳을 다니니 상당히 배가 고팠습니다. 한국에 왔으니 저는 한국 현지인들이 맛집을 맛보고 싶었어요. 제가 선정한 한국의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종로에 위치한 닭 한 마리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먹는 한식이라 기대가 가득했어요. 길거리를 걸어서 어느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좌석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데 음식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난감한 표정을 보이자 한국인 종업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얘기해 주었죠. 저는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떡사리, 모듬사리, 만두, 버섯 칼국수를 맛볼 수 있는 닭 한 마리라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기본 반찬으로는 물김치와 깍두기가 나왔는데 신선한 야채의 맛과 매콤한 게 독일의 음식과는 결이 다르더군요.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 바로 닭고기를 손질하시고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고 뜨거운 국이 끓어오르자 국물 한 입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담백하면서도 깊은 국물을 좋아하는데 각종 야채와 부드러운 닭의 조화가 완벽에 가까운 음식이어서 오늘 하루 여행의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새로 사귄 한국인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이것저것 먹어보았는데요. 한식만큼 제 입에 맞는 음식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 음식은 이제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독일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한국의 인식에 대한 긍정적 변화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네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으로 취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의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상자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